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11월 4일 기술적 분석이 존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월 달 흐름 자체는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흐름이었죠. 특히나 지수의 흐름보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더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연말로 가면서, 그쵸? 우리 뭐 산타랠리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가면서 좀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을 둘러싼 이슈부터 수급까지 긍정적인 요인들을 별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좀 11월 역시도 걱정되는 흐름이 분명히 있지만, 다만 늘 시장이 그래왔죠.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구간들을 또 견디게 된다라고 하면, 혹은 좋은 기회를 찾는다라고 그러면 또 다른 기회는 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차근차근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단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였어요. 왜냐면 최근에 어떤 강세, 또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 선물에 들어오는 매수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전일의 하락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봤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센 모습을, 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0.34% 정도 더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전통적인 사상관에 입각해서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그런 패턴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든 위험자산이든 다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한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체감도가 훨씬 더 낮겠지만, 그렇지 않고 미국 시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사실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금리라는 것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경기 과열을 뭐 시키기 위해서, 혹은 시중에 있는 자금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금리를 조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전에 금리를 올리고 내릴 때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때부터 이야기 드렸죠. 전통적인 어떤 경제학의 상식적인 흐름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것들이 별로 소용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흐름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흐름도, 미 국채 금리가 이제 트럼프의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금리적 리스크도 사실 굉장히 큰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파월 의장을 바꿔서라고까지, 혹은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까지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의 정책들이 대부분 다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혹여나 다시 올려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상충적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장은 상식적으로 반응을 해서 미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오면서 4.3 라인을 넘겼죠.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4.3을 넘기면 오버슈팅이고 4.5를 넘기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특히나 4.3에 안착하게 되면 시장이 흔들릴 거라고 했는데, 일단은 금요일에는 그런 흐름에 비해서 매수 세력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들어올리려고 계속 들어온 흐름이라서 잘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흔히 양음양, 음양음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죠. 그렇다라 그러면 월요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그쵸?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수요일에서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는 이 흐름에서 과연 시장이 어떤 당선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미 대선에 대한 결과의 리스크를 반영할 것인가. 저는 어찌되었거나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둘 다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 요하는 어떤 퍼포먼스들이 있는데, 그런 퍼포먼스들은 내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트럼프가 된다라고 그러면 뭐 기업 친화적인 정책도 많지만, 냉정하게는 지금 빅테크들한테는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출렁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의아한 것은 채권 시장은 분명히 그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그다지 반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렇게 안심시키다가 한 방에 뭐 때려 맞을지 아니면 진짜로 시장이 강해가지고 다시 올라설지 뭐 우리는 그게 정확하게 100% 알 수 없지만 저는 어찌되었거나 조정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일단 기술적으로 상승세기 쌍봉 둘 다 이제 이탈하고 22평까지 이탈을 하면서 확정된 패턴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봤을 때는 일단 잘 버티고는 있지만 조정은 추가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한국 시장은 더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1월에도 역시나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없이는 시장이 어려울 것이다. 여전히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해도 말 그대로 힘 있는 반등이 아니라 간신히 거시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혹은 간신히 그 흐름을 맞추는 정도이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긍정적인 흐름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일단 2495, 2510짜리는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그 아래 언더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 매수를 참고 대기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자리들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미국 대선의 결과에서는 트럼프 리스크가 우리 시장은 너무 명확하죠. 트럼프 리스크가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또 변동성이 높고 개인 투자분들한테 만만치 않은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예를 들어 홀딩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시세 움직임에 내가 흔들릴 필요 없이 그냥 계속 가져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신규 노린다를 그러면 내가 정한 패턴, 룰 그쵸? 원칙 이것만 딱 지켜가지고 그 패턴이 나오면 하고 아니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시장의 흐름에 너무 이끌려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선물 30분 흐름 보게 되면 나스닥 선물입니다.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이런 120평 노리로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꺾이는 패턴이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흐름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맞고 떨어져가지고 최소한 저점을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장중 내내 이 구간을 견뎠다라는 것은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런 흐름들이 이거 10년물입니다. 미국제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물론 이제 지표 발표하고 출렁이긴 했어요. 출렁이긴 했지만 결국은 그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라 그러면 사실 시장이 초반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걸 못 이기고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음봉 전환해가지고 밀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는 여전히 시장의 강한 흐름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지 않느냐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어찌되었건 3대 지수를 봐도 다우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이미 20평 이탈에서 저항받는다고 이야기 드렸고 이 자리가 다시 올라갔다 깨지게 된다라고 그러면 최소한 122평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세기 얘는 조금 빈약해 보이지만 나스닥 선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20평 이탈에 내려오기 때문에 최소한 122평 S&P 500도 하락세기 상승세기 패턴 이탈에다가 122평까지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은 기본적으로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최근에 뭐 본 적은 없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122평을 갭으로 깨져가지고 변곡 자리에서 관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흐름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요일 흐름이 생각보다 좀 강한데 이대로 그냥 반등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매수를 따라가 볼까?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가 차기사 3.0 이제 뭐 전략이나 이런 데 계속 써드리는 게 혹여 매도에 그러니까 물리려면 매도에 물리면 매도에 물렸지 매수에 물리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흐름들 때문이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지금 강한 척하고 있지만 좀 더 무거운 흐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결국은 다시 밀려 내리고 있죠. 지금 위에 저항들을 첩첩산중으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매물대들을 계속 이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흐름인데, 저 매물대를 소화해 줄 유일한 주체는 외국인인데 계속 어려운 흐름을 겪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비싸도 신규는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2495, 그 다음에 2512 라인 아래에서 매수를 해야지 다시 어딜 찍든지 돌아온다, 이렇게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역시도 지금 2차전지가 움직여주지 못하니까 779 라인을 못 가죠. 이 라인을 가려고 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2차전지가 움직여줘야 된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정말 올해 내내 믿을 수 없는 수급을 받았던 바이오제약까지 꺾이게 된다라고 그러면 지수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다만 그거 보고 여기에서 곧버스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먹더라도 곧버스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곧버스 이런 데서 안 쳤으면 여기서 이거 먹자고 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어떻게 이 아랫자리에서 매수를 기다린다. 저는 코스닥 자체를 봐도 괜찮지만 코스피가 2495를 이탈해서 내려올 때 슈팅 구간으로 보고서 같이 접근한 거, 요때도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그런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전반적으로 종목에 자신이 없으면 그 아래 내려올 때 지수적 흐름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또 만만치 않은 11월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파고를 조금만 더 견디게 되면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올 악재들이 조금 잦아들게 되면 또다시 잘 반등에 나오려고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만 도와주면 생각보다 또 움직임 괜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자꾸자기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좋은 타점 만들어 기다리면서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달도 힘내시고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